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논란. 이걸 놓고 어제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유공자 선정 여부에 대한 또 언쟁도 벌어졌거든요.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소개하는 동안 네 분께서는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야당 손혜원 부친 유공자 특혜 의혹 집중 포화. 어제 국회 상황입니다. 피우진 보훈처장. 그러자 야당은요. 보훈처장 자격 없다.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일단 여기 빨간 내용, 기사 내용부터 좀 제가 소개해드리죠.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조선공산당 활동 경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번 탈락한 후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처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여튼 일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벌어진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요. 보훈심사 전 손 의원 만남 지적에 피우진 보훈처장 당시 진행사항 보고한 건 아니다. 뭐 유공자 선정하고 그런 거 관계없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보훈처장이 김원봉 뭐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물인데요. 서운수여도 시사하자 야당은 김일성도 훈장조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또 있습니다. 이 김원봉 선생 관련해서 뭐 서운을 줘야 된다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자 어제 이제 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보훈처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 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 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사항이라며 보훈처장의 답변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국회 설전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으로부터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훈처장으로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보훈처에 대한 정책 발표 이전에 근간을 얘기를 좀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네, 뭐 저희가 짧은 부분만 봤는데요. 저런 유사한 설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일단 논란은요.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문제와 그다음에 김원봉 서운수여 문제 뭐 이런 두 가지 가닥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은갑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선정은 좀 신중의 신중 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과정에서 상당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항일 운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손 의원의 부친 역시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물론 과거 이제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상당히 왜곡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너무 한쪽 편으로 치우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거든요. 그 같은 점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좀 더 면밀해서 이분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논란의 여지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 지점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하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좀 더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이 같은 논란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원봉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같은 점 역시도 마찬가지고 좀 더 그 어떤 객관적 사실 규명 그다음에 많은 이들의 어떤 그 보편 타당한 그 어떤 이해를 구하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편 타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좀 있었으면 아쉽다. 그 부분 지적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예.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예. 먼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예. 뭐냐면 제가 그 300분의 국회의원들이 저보다 다 뛰어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세요. 그분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아.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받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피 처장님의 그 말을 끊고 들어오는 국회에서 답변 태도나 이런 거는요. 그 국회의원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정무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네. 보훈처장이 말을 끊고 중간에 들어가서 네. 뛰어드는 그 모습. 국민의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 예.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내 앞에 있는 그 국회의원한테 답변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전에 말씀해 주신 거랑 계속해서 또 공감하는 차원에서 드린 건데요. 이거는 그 선거의 승리의 전리품이 오히려 이런 각 자리들은 될 수 있어요. 국가의 어떤 보직들. 그렇지만 보훈심사는 전리품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전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신중해야 된다는 신중해야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처장님 자리는 정권을 가져오면 줄 수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보훈 심사는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가고 함께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유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건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임기가 거죠. 뭐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건. 그래서 또 이걸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다 해줘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만 뭐 해줘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논란 없이 좀 해나가는 것이 바른 업무하는 그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이수희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우진 처장의 어제 예. 김원봉 예. 선생에 대한 그 답변은 대통령께서 이미 이전에 이제 영화 암살 그 관람 후에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뭐 훈장을 서원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피 처장께서 그런 대통령이 뜻 맞춰주는 그런 발언을 한 걸로 그럼 보여요. 보훈처의 추가 공식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보훈처는 놀란 거죠. 여기 이제 여론이 또 좀 들끓으니까 부랴부랴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피우진 처장은 그러니까 그 보훈처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거의 아부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을 그렇게 의원회관까지 가서 만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특혜 의혹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입장은 죄송하다, 오해될 만했다든가 처신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겠다든가 그게 뭐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좀 원론적인 답변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직접 찾아가서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 뭐 특혜는 아니다는 식으로 좀 답변하고 한 거는 참 많이 아쉽다. 뭐 정말 감정적으로 의원들 입에서 사퇴 얘기가 나올 만하다 생각이 들고 특히 김홍범 선생에 대한 이 서음 가능성, 뭐 처장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또 보훈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방공으로 수립이 된 정부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무슨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의 첫걸음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방어적인 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이런 그러니까 북한 체제 동조했고 수립하는데 북한 정권의 수립에 도움을 줬고 6.25 때 거기에서 북한에서 수뇌부로 있었던 인사들에 대한 이런 서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징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손혜원 의원의 처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1982년부터 또 2008년까지 6차례나 여섯 차례. 신청을 했지만 다 그게 결국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7번째 신청을 해서 결국 인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전화로 신청을 했다든지 또 심사 전에 보훈처장을 만났다든지 또 주무국장을 2차례 만났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해놓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이라면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은 라는 것도 공인이라면은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처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인이라면은 자기 스스로 보다 더 엄격한 그런 기준과 잣대를 세워서 자기 검열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들 네 분 다 공히 그 부분은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좀 다뤄봤는데요.